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예상치도 못하게 진짜 한치 앞을 못 보죠. 저 역시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을 깎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조정이 있으면서 차근차근 내려갈 줄 알았지 이렇게 한 방에 확 후려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깎았습니다. 유럽도 가격을 많이 깎아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와 이런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조금 분석하고 마지막은 애플과 그리고 살짝 지금 FSD 베타 10.69.25를 살짝 써본 제 또 느낌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가격을 깎아서 그렇게 깎았으니 지금 제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인벤토리 아마 테슬라 웹페이지에 인벤토리가 있는 거를 아마 다 찾아서 수작업으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그 데이터를 긁어다가 만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절반이 날아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 게리 블랙도 역시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예상했던 대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데 심지어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텍스 크레딧까지 포함하면은 마이너스 31% 플러스 주에서 제공되는 세금들이 있죠. 그게 주마다 너무 법이 복잡해서 그건 직접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많이 주는 주는 뭐 5,000달러를 더 추가도 주니까 그럼 뭐 한 35%까지도 적게는 30% 이상 많게는 35, 36% 그건 소득 수준과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되지만 큰 주들이 주기 때문에 이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럭셔리냐 이게 럭셔리카 맞냐 이렇게 후려치다니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럭셔리는 맞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너럴한 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럭셔리카를 보는 기준이 천지 차이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두의 동의를 필요하는 게 아니라 주류 언론이라든지 미국에서 그리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회사들 미디어들조차도 테슬라를 럭셔리로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럭셔리란 얘기가 미국은 가격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한국 분들은 특히 아시아인들 중에서 한국 분들은 역사와 전통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오늘의 하나의 결론이 될 텐데 일단 이게 왜 가격으로 럭셔리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깎아주는데 무슨 럭셔리냐 일단 미국의 세금 제도가 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라이어빌리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제가 아버지랑 동생이랑도 얘기해봐도 한국과 미국의 이 보조금 주는 정책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요 일단 이 뉴 프라이스 그러니까 52,990불 그러니까 53,000불이죠. 이거를 다 내셔야 됩니다. 미국은. 일단 다 내고 산 다음에 이 텍스 크레딧을 언제 받냐면 내년에 이제 올해 텍스를 보고 할 테죠. 그러면은 제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 크레딧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트로이 테슬라익도 잘 설명을 해줬는데 텍스를 내가 낼 세금이 7,500불이 안 되시는 분은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공제를 받고 이래 져가지고 한 5,000불 남았는데 그 5,000불을 깎아주고 이제 없어지겠죠. 제가 이런 전기차를 사면 그럼 남은 2,500불은 못 받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꽂아주는 거는 주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제가 유일하게 모델 3 살 때 한 번 받았는데 모델 3 롱레인지 살 때 제가 그 받는 중앙정부로 받는 세금은 텍스 파일링 할 때, 그러니까 연말 다음 해죠. 미국은 그 다음에 텍스 이제 정산을 하니까 그때 깎아준 거고 뉴욕 크레딧은 살 때 그 즉시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종류, 이 보조금이 종류가 다양한데 중앙정부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이 돈 내고 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싼 차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저소득층은 크게 보면 이런 거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뭐 3만 불 여기 예를 들면 3만 불 내면 거기서 이제 7,500불 깎아줘서 22,500불이 되는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소득이 낮으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에서 보조해주는 세금이 전기차 사게 됐을 때 보조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뭐 예산이랑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직접 부딪혀 봐야 되지만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건 주마다 다릅니다. 아예 어떤 주는 안 주는 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에서 주는 건 직접 깎아먹지만 이게 중앙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결국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낼 세금이 많아야지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하고의 좀 정서가 좀 다르죠.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런 걸 사서 세금 혜택도 많이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쵸, 5만 불이 넘는 차가 저는 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일 싼 게 지금 4만 4천 불이죠. 제일 싼 차가 4만 4천 불인데 럭셔리냐 아니냐? 럭셔리가 미국 기준에선 맞습니다. 그 또 이제 사회 현상을 하나 얘기하기 전에 후륜구동인 거는 릴힐 드라이브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인산철이고 중국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3월 이후로는 트로이 테슬라익도 지적했듯이 못 받을 확률이 거의 99%겠죠. 근데 이쪽 동네가 한 치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게 말이 되냐 싶은 정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GDP per capita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은 어마무시한 인구를 자랑하면서 2022년 IMF 보고에서는 무려 7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1인당 GDP가요. 일본은 한 3만 5천이 안 되고 한국이 3만 4천 언저리, 3만 3천 언저리. 일본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놀라운 거는 타이완이 TSMC의 힘을 얻어서 일본과 한국보다도 더 1인당 GDP는 높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7만 5천 달러나 되는 나라기 때문에 뭐 웬만큼 세율이 미국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웬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GNI인데 그러니까 1인당 7만 달러가 넘는군요. 한국은 3만 5천이 좀 안 되고 일본은 4만 2천 달러 정도 됩니다. 요 정도기 때문에 한국 대비해서 미국이 2배라서 이게 좀 으악 하실 수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웬만큼 그래도 해당은 될 거다. 그렇지만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걸 혜택을 받을 수가 전혀 없다라는 구조.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냥 슬쩍 정신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댓글을 슬쩍만 보는데 이런 마감이라든지 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정을 덜 하는 분위기? 한국 분들이 특히 대학 랭킹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대학이 연구라든지 연구비 따오는 거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있죠. 결국은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가 요즘은 기술의 시대다시피 그런 게 주류가 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학 랭킹이 막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대학 랭킹이 이렇게 막 바뀌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무슨 골든 리포트라든지 막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게 진짜지 않겠냐. 근데 요즘은 다각도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기술과 엄청 트랜지션이 빠른 시대죠. 근데 그런 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냥 제너럴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좀 뭔가 이 차라는 물건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이 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한국 분들은 전통과 그런 긴 역사, 마케팅 이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좀 더 작용을 해서 이거를 럭셔리로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 근데 미국은 좀 더 그런 변화에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이게 럭셔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을 무슨 진짜 시가같이 이게 후려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하죠 진짜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가격을 많이 후려치는데 저도 이거 진짜 혼미한데 그럼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줘서 이미지도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과연 제조사들이 GM이라든지 포드 이제 주식 얘기도 조금 할 텐데 GM이나 포드가 가격을 지금 테슬라 같이 이렇게 막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근데 중간에 딜러가 있지 않습니까? 딜러가 그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싸게 사오고 어떤 때는 싸게 사오고 어떤 때는 이만큼 많이 사게 되면 좀 깎아주고 왜냐면 GM 자체도 포드도 보더라도 인플로이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존재하고 뭐 렌터카 회사가 사올 때랑 가격이 다 다르다라는 게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딜러들이 중간에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결국은 스테이블하게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거지, 실제 제조사는 가격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걸 직접 소비자한테 때리는 거고, 이 회사들, 기존의 레거시 회사들은 딜러라는 완충작용이 있는 거죠. 대신 딜러가 이윤을 취하겠죠. 그리고 딜러가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차 사러 가면, 근데 요즘은 참 고통이 심하죠. 테슬라는 쉽게 온라인으로 그냥 클릭해서 사는데, GM 포드는 굉장히 귀찮게, 현대기아차도 장난 아닙니다. 가서 차 시승 한번 하는데도 세워놓고 진짜 짐 빠지게 그렇게 해서 지쳐서 자기가 차를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제가 BMW나 벤츠는 조금 더 낫습니다만 더 비싸죠. 그런 과정 없이 이걸 투명하게 소비자한테 다 까는 게 뭐가 난지는 그건 뭐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될 문제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좀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인 분들, 특히 한국 분들이 이게 럭셔리라고 그러니까 좀 대접받는 느낌이 없죠. 저도 제가 10만 달러가 넘는 1억 3천 세금까지 한 뭐 1억 4천 뭐 3, 4천짜리 차를 사는데 그냥 들고 가세요라는 그게, 이게 내가 뭔 물건을 제대로 샀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모델 S 인도하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 역시도 별 수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종의 이런 모습들, 전혀, 이런 모습들이 전혀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고, 고급스럽지 않은, 차량 가격 대비해서는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새로운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현지 분위기는 짜증은 좀 불만도 있지만, 아시아인들 퍼퓰레이션이 미국에서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있고, 유럽 이민자라든지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짜증이 날 뿐이지 이거를 미국 내에서 이걸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럭셔리면 그냥 비싸다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분위기는 아유 비싸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살포하는 건데, 그 보조금도 직접 찔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은 텍스를 낼 게 있어야지 거기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을 다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그래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국은 제조사가 신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어찌하면 이 차량 가격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달리 해주는 면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격을 어쨌든 그 미국의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 미국은 또 세금이 한국보다 좀 높은 편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나 어쨌든 이리 받나 저리 받나 어쨌든 다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면 경쟁자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GM 포드 리비안의 주식이 왜 이렇게 하락했냐, 이런 의견도 이제 하나 주어지는 거죠. 이제는 가격이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ID3나 비교한 차트들도 나중에 있는데, 포드 마기보다는 모델 Y가 이제 더 싸졌기 때문에 주행 보조를 고려하며, 그리고 슈퍼차저의 그런 편의성, 앱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주식이 처음에는 하락을 했죠. 차량 가격 후려쳤으니까 당연히 레비뉴가 감소할 거니까 내려갔는데, 차들을 보면은 물론 전반적인 매크로 영향도 있었지만, 아니 경쟁사들을 대비해서 테슬라가 더 난데 그럼 얘들은 못 파는 거 아니야? 리비안, GM, 포드, 아니면 루시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앞으로, 폭스바겐 ID4는 연말에 정말 잘 팔았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가 너무 좋아져서 그냥 훨씬 더 판매량이 늘게 되면은 결국 이유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도 거의 대부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할 거, 근데 떨어지는 레이트는 좀 다르죠. 같은 종류라도 어떤 때는 1%, 4%, 어떤 때는 10%,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깎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포드 마기보다는 월등히, 지금 포드 마기가 미국에서 2등이었기 때문에 포드가 이 모델 Y를 과연 견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그런 프레셔가 확실히, 어떤 분은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다른 회사들은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익을 전기차를 팔아서 남지 않는데, 가뜩이나 물론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해서 조금은 숨통이 튀었지만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리티엄 리파이너리라든지
지금 스스로 광산 사업부터 해서 다 원가 절감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도 제일 앞서 있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먹으려는 거, 그 애플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뎀이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칩, 그러니까 모뎀은 퀄컴, 블루투스 와이파이는 이제 브로드컴에서 봤는데 애플이 그마저도 자기가 인하우스로 다 해먹겠다라는 와 이제 AP도 자기가 만들더니 그 주변에 그냥 반도체 칩은 자기가 다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플러스 지금 디스플레이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는데 근데 이 뉴스는요. 지금 최신 뉴스기도 하지만 전에 이런 뉴스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애플이 M1 칩을 준비할 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왔는데 AP보다야 쉽죠. 근데 모뎀이나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도 성능적인 것보다는 호환성에 있어서 그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혼자 다 만들 수 있겠냐? 그거 쉽지 않다라고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 TSMC와의 그런 관계, 이런 제조, 설계, 쿵짝이, 궁합이 잘 맞아가면서 이제 SOC에 좀 자신감이 붙었고, TSMC가 얘기하는 이제 다 칩을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너 칩,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인하우스로 만들었을 시에 성능 향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더 저전력을 가져갈 수 있고, 공간은 더 줄일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설계도를 보면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칩, 모뎀 칩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예전 모델에 비해서 매년 갈 때마다 그 에리어를 지금 벤더들한테 애플이 계속 그 사이즈를 축소시키고 있었습니다. 칩 사이즈가 모뎀 칩이 꽤 컸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거의 콩알만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더니 아예 이제는 자기가 흡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TSMC의 놀라운 제조 능력과 옛날에는 이게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관리가 그게 용이하지 않았는데 팀 쿡이 얘기했듯이 바이든 정부와 발맞춰서 앞으로 미국에 파는 애플 아이폰의 모든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포부 목표를 맞춰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결국은 그레일 아메리카 다 똑같네요. 결국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하게 되면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한다는 수순이 이제는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팹리스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진짜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간을 줄여가지고 한 칩에 레버너 칩으로 다 얹고 그 세이브된 공간은 제 예상이지만 배터리로 채워서 가뜩이나 3나노 가면은 반도체에서 세이브되는 에너지도 많은데 배터리 공간도 커져서 안 그래도 상대방 지금 경쟁사를 사용 시간에 있어서 압살하는 애플인데 그냥 앞으로 더 압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호환성 문제가 통신에 있어서는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예측이 여기 보면은 뭐 한 레이트 2024년, 2025년이기 때문에 일단 가봐야 알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유력한 것 같다. 디스플레이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올레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요즘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기업들이 삼성, LG의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이 자꾸 설계도 이미 안 그래도 삼성, LG한테 이제 가이드하는 게 큰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협력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죄송합니다만 아이팩토리 근데 옛날 아이팩토리 하면 노예 얘기를 했었죠. 그냥 말 그대로 애플이 손발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컨트롤 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협력 관계였다가 완전히 애플이 디자인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손발이 되는 그럼 이윤이 떨어지겠죠. 그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점점 뭔가 애플의 손발이 되어가는 느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